하동 이륙토지연구회에서는 2023년 11월 22일 오후 2시부터 평사리 문학과 생명관에서 소설 토지와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하동 이륙토지연구회에서는 하동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의 문학적 가치를 더욱 돋우기 위해 시와 그림, 노래와 낭독 그리고 춤으로 함께 즐기는 한마당 행사를 많은 회원들과 소설 토지에 관심 있는 문학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하동 이륙토지연구회의 이륙의 의미는 박경리 선생의 출생 연도인 1926년과 1969년 토지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26년 만에 탈고했다는 것과 토지의 문학적 가치를 더욱 이륙시키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이날 한마당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행해졌는데, 1부 행사는 토지와 관련 있거나 토지의 내용을 담은 그림과 사진 그리고 토지 속의 문장, 토지 속의 꽃들과 세밀화, 토지문학지도 등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제작자가 작품을 설명하는 것으로 1부가 진행되었다. 2부 행사는 축사와 지역문화유산으로서 소설 토지의 위상에 대하여 김남호 박경리 문학관 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신앙송, 서희의 영혼을 위한 진혼춤 공연, 가곡으로 만나는 토지, 소설 토지 장면 낭독, 주제 발표 및 관객과의 대화, 토지 내용을 담은 창작시, 가을 노래 부르기 등 알차고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다음은 김남호 박경리 문학관 관장의 축사와 특강의 내용이다. 네, 반갑습니다. 박경리 문학관장 김남호입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박경리 문학관을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그러니까 올 5월까지 토지문학제를 22년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행사들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행사에는 문인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토지연구회라고 나타났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구회라고 이름을 붙일 경우에는 전문가들, 특히 교수님들이 주종을 이루죠. 그래서 토지학회도 여기 와서 세미나도 많이 가지시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가 여기 관장을 한 지는 작년부터 했지만 토지문학제라든지 여기에 거둔 거는 거의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에 비문인이 그리고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지 행사를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처음 봅니다. 여튼 토지 연구회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가까이 느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가깝지가 못해요. 마음속으로는 시인도 되고 싶고 시도 읽고 싶고 또 소설도 읽고 나중에는 소설도 써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읽는 거는 뭐 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은 쓰는 거는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학은 그렇지 않다. 우리 주위에 문학은 있는 것이고 꼭 등단하고 책을 낸 자만이 문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문학관에서는 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리 문학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한민국의 문학관이 한 150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사립공립 이렇게 저렇게 합쳐가지고. 근데 문학관의 주요 기능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문학관에서 선양을 해야 될 작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경리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박경리라는 작가를 선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취지나 목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학적 서비스를 해주는 게 저희들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행사야말로 우리 박경리 문학관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행사가 아닌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문학관에서는 심부름해주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어떤 축제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한마당 소설 토지와 한마당이라고 하는 이 행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니 토지문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회원들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문학관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앞에 저기 그 토지의 연역 같은 것도 제가 읽어보면서 새삼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사항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토지라는 책이 그동안에 72년부터 시작해서 쭉 책이 발간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완간은 94년도에 완간이 됐지만은 20 몇 년 동안 토지를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을 보니까 지식산업사에서도 토지가 나오고 삼성출판사에서도 토지가 나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출판사하고 토지를 내겠다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출판사가 또 받아서 토지를 내고 그리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같은 기간에 다른 두 개의 출판사에서 동시에 토지를 발간하고 있었어요. 지식산업사라고 하는 출판사하고 삼성출판사가 1부에서 4부까지 87년, 88년, 89년에 걸쳐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설 토지를 두 개의 출판사에서 동시에 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완간이 다 되고 나서 94년 8월 15일 날 토지가 5부가 끝나고 나서 서울 출판사에서 이제 전편을 책을 찍어내죠. 그래서 서울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내다가 그다음에 나남 출판사에서 또 나게 되고 마로니아 북스에서 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올해는 아마 다산 북스에서 책을 지금 다시 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끝없이 발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끝없이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있다는 소리예요. 한두 권도 아니고 무려 20권이나 되는 책을. 그래서 보통 토지 연구회라고 이름을 잘 안 붙여요. 토지 모임은 토지 완독회, 뭐 토지 사랑회,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무지막지하게 토지 연구.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토지 연구회가 맞습니다. 보셨잖아요. 뭐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현실적이고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합니까? 여튼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토지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또 문학과 가까이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뭐 박경리라고 하는 작가나 토지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받들여야 마땅하겠지만, 문학 작품은 결국은 독자의 몫이고 그 작품을 얼마나 향유하느냐,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평을 얼마나 넓히느냐 하는 것은 독자들의 열정, 그리고 관심,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토지는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이 토지 완간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박경리 문학관에서는 약간 선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달 10월 중순에 토지는 맛있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 출간을 했어요. 이제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토지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그 등장인물들을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시인에게 원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시를 좀 한 편 써달라. 그리고 소설가들을 한 10분쯤을 섭외를 해가지고, 박경리 선생님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시인이기도 해요. 시집을 한 5권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의 시를 모티프로 삼아서 짧은 소설로 한 편씩 써달라. 그래서 시와 소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 책을 엮었습니다. 그때 제가 앞에 서문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서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축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문학적 성패를 떠나서 토지가 위대한 고전으로 박제되는 것을 거부하고 박경리라는 작가가 위대한 작가로 우상화되는 것을 피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작품과 작가는 박제와 우상을 거부하고 재해석과 재조명이 이어질 때 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지를 풍요롭게 누리는 길은 우리 스스로 새로운 눈을 부단히 장착할 때 가능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